대결. 뭐네? 뭐? 그게 뭐? 몇이라? 뭐래? 뭐? 왜? 어떻게? 유쾌한 만남입니다. 유일한 품격. 큰 소리를 바꾸면 안 돼요. 예? 우리 가진 게 그거밖에 없어서 그래. 울릉도 호박엿 써는 것도 아닌데. 네, 교양이 좌알잘 흘러넘. 교양 얘기하는데 그 가위 소리는요. 울릉도. 네, 전문가 직관 코너. 유쾌한 대결 뭐대 뭐. 예, 오늘은 다시 돌아온 역사 대 역사. 여러분들 참 재미있어 하시는 네네. 역사 대 역사입니다. 네. 오늘 믿음직한 역사 선생님 두 분 또 나오셨습니다. 역사계의 조곤맨. 조곤조곤 얘기해 주신다고요? 네. 박광일 선생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광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분, 디입시학원의 스타 역사 강사, 연금술사 김 선생, 김효진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연금술사세요? 그게 줄임말이라서. 앞에 연금 빼고 그러면 술 사세요. 아, 그런 방법을 안 주는 거잖아요. 제가 연금은 제가 받을 테니까 이렇게 술 사세요. 참 아재 개그들을. 예.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자연스럽게 시작하죠. 역사 이야기 제 1라운드. 1라운드. 여름하고도 관련 있는 문제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 네네네. 정말요? 야, 네, 원래 이제 우리가 내려고 그랬는데 저렇게. 냉면이 네. 겨울 음식이잖아요. 네. 함경도나 평안도에. 네. 근데 네. 추울 때 막 먹는 거. 네, 그게 언제부터 여름 음식이 됐을까요? 6.25 이후 아닐까요? 가위 소리라고 그러니까 뭐 가만히 있어봐. 엿장수 만대로. 그러니까 네. 이게 좀 생뚱맞은 얘기일 수 있는데 네. 그 냉면을 여름에 먹기 시작한 게 1920년대부터입니다. 아. 근데 그게 왜 그랬을까가 아니라 사실은 어떻게 그랬을까가 정답일 수 있는 게 네. 냉면을 여름에 먹을 수 있었던 거는 얼음 공장이 아. 있기 때문에 여름에 먹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전에 이제 얼음 공장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오. 겨울에 그렇네요. 어차피 어. 시원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인데 네. 그러네 진짜. 그거를 여름에 먹고 싶은데 여름에 먹고 싶은데 얼음이 얼음이 없어서 못 지금 먹었던 생각하면 거야. 뭐 냉장고에 넣어서 그냥 얼리면 되지 무슨 얘기야. 그때는 뭐 이렇게 하는데. 냉장고도 그러니까. 네.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제 얘기를 들으면 그래 우리가 조금 이제 냉장고에 있는 좋은 시절에 살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사실은 옛날에 조상들이 무려 2000년 전부터 네. 여름에 얼음을 썼습니다. 오. 어떻게요? 어떻게 부여에 관련된 기록을 보면은요. 네. 여름에 사람이 죽으면 얼음에 장사 지낸다. 라는 기록이 있고 실제로 2010년에 네. 충청도 연기에서는 백제 때 것으로 추정되는 얼음 창고가 발견이 되기도 했었어요. 백제 때문에 뭐 삼국시대인데. 그렇죠. 아, 3세기나 저 4세기. 있었단 얘기네. 네. 네. 어디에서 산에 있나? 그러니까 곳곳에 이제 얼음 창고가 있어갖고 네. 그것이 이제 제도로 정착된 거는 고려 조선 때입니다. 그래서 고려 조선 때는 기본적으로 3월부터 10월까지는 국가에서 얼음을 관리를 해요. 아, 3월부터 10월까지. 예. 그래서 이제 6월부터 8월 제일 더울 때죠. 네. 이때는 이제 왕이 신하들에게 혜택을 내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얼음을 하사하는 겁니다. 오. 아, 그래. 그 얘기는 들었어요. 예, 그걸 이제 물론 높은 아. 사람이긴 하지만 네. 그래서 이제 아주 높은 사람은 3일에 한 번, 조금 덜 높은 사람은 7일에 한 번. 자, 그러면 전라도에 그 이대감 내가 얼음을 주겠어. 얼음 얼음 한 딱 덩이 줬네. 길이다. 얼음 갖고 저 전라도 어디야? 목포 내려갔는데 없어.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얼음 창고의 그 대상은 그 얼음을 받는 대상은 서울에 있는 관료예요. 그러니 높은 분들 다 그 저기 임금님 맨날 회의하고 그런데 상감마마 통촉해 주시옵소서 이거 해야 되는데 전라도에서 어떻게 그런데 이제 또 하나 흥미로운 게 높은 사람이 아니어도 얼음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 네. 어떻게 해요? 그건 뭐냐면 감옥에 갇히면 돼요. 감옥에? 예, 전옥서라든지 네. 그러니까 예전에 의군부에 감옥이 있잖아요. 네네. 여기 냉방 시설이 없어요. 감옥에. 그러니까 얼마나 뜨거웠을까? 웬만한 평민들은 더우면 이런 날은 모두 일을 파하고 농사를 짓지 않고 계곡에 예를 들어서 발 담그고 있으면 담글 수 되잖아요. 있는데, 예. 근데 이 감옥에 있는 사람을 야 더우니까 잠깐 나갔다 와 할 수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얼음을 주고요. 그다음에 그것도 힘들다. 내가 감옥에 들어가기 좀 배려를 어렵겠다. 해주네. 그러면 안 되겠다 싶으면은 국가 의료기관인 해민서로 갑니다. 그럼 거긴 병자들이 있으니까 거기도 역시 여름에 병이 나지 그렇죠, 않도록 그렇죠. 얼음 필요해요. 얼음을 냅니다. 그러니까 그렇구나. 1년 내내 이렇게 서울에서 한양에서 얼음을 쓰려면은 네. 엄청난 규모의 얼음 아니 창고가 그러니까요. 있어요. 그거 어디에 있었냔 말이죠. 그게 이제 제일 큰 창고는 지금도 전철역 이름으로 남아 있습니다. 네. 서빙고요. 아, 서빙고. 아,
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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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얼음 창고죠. 그러니까 서쪽에 있는 얼음 창고란 뜻인데 네. 무려 한 13만 5천 개 정도의 그러니까 높이는 한 12cm 정도 되고요. 네, 그다음에 12cm. 1m와 70cm 정도 되는 상당한 규모의 얼음이 서빙고만 있나? 한 13만 5천 개가 그러니까 서빙고가 있으면 동빙고. 동빙고가 있죠. 동빙고는 지금 옥수 아, 옥수구나. 예, 옥수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옥수동 이제 밑에 보면은 언덕 근처에 이제 동빙고가 있었는데 네. 고기는 개수는 많지 않습니다. 한 12,000개 정도예요. 아. 요거는 뭐냐면 왕실 전용입니다. 왕실 전용이고. 아까 그거는 정부에서 쓰는 거고. 요즘은 뭐 전기 시설이 있기 때문에 온도를 뭐 우리가 인위적으로 낮출 수 있는데 그때 당시 아무리 뭐 동빙고 서빙고지만 그러니까요. 나무로 뭐 이렇게 해서 온도를 이렇게 계속 1년 365일 똑같을 맞춘다는 게 텐데 이게 어떻게 맞지? 아까 그 재 뭐 얘기하셨잖아요. 네네. 거의 녹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 상식 중에 하나인데 실제로 얼음을 받으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궁궐에서 오는 얼음을 내리잖아요. 네. 네. 그럼 그 얼음을 어떻게 받냐면은 그 빙표라는 게 있어요. 아, 빙표. 예, 그걸 가지고 서빙고로 뛰어갑니다. 네. 그럼 이제 양반이 자기 하인을 시켜서 뛰어가면은 아무리 가까워도 몇 시간은 걸리거든요. 그럼 그거를 들고 뛰어와 가지고 마당의 북쪽 그늘에다 묻어놔요. 아, 흙에다가? 예, 흙에다가 묻어놓으면은 오. 그러니까 그걸 보통 언제 썼냐면은 화채를 만들어 먹거나 네. 이럴 때 주로 썼거든요. 아, 그럼 화채 이런 게 아주 고급 음식. 여름에 드시는 화채는 엄청난 고급 그러게요. 음식이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안 녹는데 그거를 얼음을 차곡차곡 해놓고 쌓아놓으면은 거기에서 나오는 가스만 계속해서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만 만들어 놓고 흙으로 덮어놓으면은 완벽한 아이스박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르신들이 이 화채를 드실 때 자꾸 흙이 씹힌다고. 막 이래. 자, 그러면 김효진 선생님은 어떻게 얘기해 주실 거예요? 제일 먼저 이 주제 날씨나 기후 주제를 받고 먼저 떠오른 게 네. 기후 그러면 달력이 만들어져야 되고 달력 관련해서는 이제 달이나 말 그대로 아니면은 태양 이런 것들이 이제 관계가 돼야 되는데 네. 우리나라 중심의 달력을 만든 적이 있어요. 그게 세종대왕 때 만들었고 네. 세종대왕 때 웬만해선 다 우리나라 중심으로 뭘 많이 만들거든요. 아, 그때 이제 관련된 뉴스를 좀 찾아보려고 조선왕조 실록을 검색 키워드를 눌러서 일식을 쳐봤어요. 일식. 아, 네. 일식. 오. 네, 일본 음식 아니고요. 일본 음식 아니고 한숨 쉬는 거 아니고 뭐 깜찍해요. 질문이 깜찍해요. 넘어갑시다. 그 일식이 있으면 해가 가려진다의 의미가 그 나라가 어지러워지거나 재난이 있을 수 있다라고 아. 해서 임금님이 옷을 갖다가 하얗게 입고 하얀 소자를 써가지고서는 소복을 입고 나가서 이제 다시 해가 돌아오게 해달라고 빌어요. 임금님이. 그 옛날에 이제 뭐 아. 요즘은 그냥 일식이라면 일식입니다. 끝인데. 네, 그래서 빌고 그 다음에 뭐 하늘에 제사 지내듯이 막 북치고 장구치고 온갖 것을 다 한 다음에 해와 싸워 이겨가지고 우리가 해를 다시 찾았다 이런 행사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유래된 말이 뭐냐면 그 빛을 다시 찾았다라는 네. 말에서 광복절에 광복도 나와요. 아, 그렇군요. 광복이 그때 네. 또 쓰이게 네. 되는군요. 네. 그 임금님은 천 아닙니까? 하늘. 네네. 그리고 태양. 그렇죠. 네. 이게 빌면은 이게 다 거치면서 음. 광복이 되는. 야, 그건 멋있다. 이제 그것과 관련해가지고 세종실록에서 재밌는 게 두 개가 나와요. 네. 하나는 언제냐면 세종이 즉위하고 한 4년 되셨을 때 1422년인데 네. 그때 일식이 있어서 소복을 입고 이제 앞에 나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다시 태양을 돌려주세요 하고서는 빌어요. 네. 그래서 비는데 시간을 다 이제 천문 쪽에서 계산을 해서 언제 일식이 있을 거다 그거를 얘기를 해주고 그 시간에 딱 맞춰야 되는데 그렇지. 그 임금님이 딱 나갔는데 네. 소복 입고 하셨는데 안 열려봐. 만약에 진짜 비군이 창피한 있죠, 거죠. 비. 김태희 비. 씨랑 결혼한 비. 예. 비가 여태 태어났으면 안 됐네. 뭐야? 태양이 싫어, 태양. 내 이놈! 아유, 태양이 싫다니! 시끄러워요. 아이고 옆으로 빠져 왜 얘기 듣는데. 어? 그래서 그 딱 맞춰가지고 이제 임금님이 쫙 나가는 거예요. 멋있게. 예, 나가가지고서 이제 빌어야 되는데 빌어. 이게 빌면 쫙 주로 열려. 비는 때가 네. 1월 1일 정초예요. 네. 얼마나 추웠겠어요. 아, 거기에 그렇겠네요. 이제 흰옷 입고 나가서 이제 돌바닥 위에 앉아가지고 빌어야 되는데, 진짜요? 네. 좀 손 좀 넣지 않으셨을까요? 뭐 그래도 네, 놀이터 믿읍시다. 입어도 네, 춥지 춥지. 않았을까 네. 싶은데 춥죠. 그렇게 해서 이제 빌고 4번을 절하면 이제 행사가 끝나고 해가 와야 되는데 그 해 그 1422년의 일식 때에는 맞긴 맞았는데
이게 15분이 틀린 거예요. 아이고 어떻게? 네, 15분을 당시에 일각이라고 하고 이게 중국어에서도 지금은 그 표현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중국어에서는 15분은 이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가 안 맞았다고 해서 네. 그 15분 틀리게 이야기한 이천봉이라는 사람을 곤장을 쳐요. 곤장 쳐야지. 이천봉 네. 씨를 2,000대를 안 치는 게 다행이야. 곤장. 봉으로. 아유. 네. 봉으로 이거 이천봉. 성함을 왜 이천봉이라고 그러는지. 그러게요. 네. 그래서 그냥 이거는 뭐 그럴 수 있다 쳤는데 네. 이게 10년 뒤에 똑같이 또 일식이 일어나요. 그래서 예보를 해요. 근데 이번에는 아까 얘기하셨던 대로 일식이 안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찌 된 거냐. 밖에 나가서 그렇게 추운 데서 1월 1일에 덜덜 떨었는데 네. 일식이 안 일어나니까 정말 어찌 된 얼다가 거냐. 들어왔으니 어찌 된 거야 하고 이제 중국에 사신을 파견을 해요. 네. 그래서 파견됐다가 돌아온 사신이 물어보기를 이제 중국에서도 그 날짜에 일식이 있던 거 맞습니까? 묻고 왔대요. 네. 그래서 중국에서도 그러더냐라고 하니까 예, 중국에서도 그날 1월 1일 원일날 오시 그러니까 낮 오자에 그때 이제 일식이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했는데 네. 안 맞은 거죠. 예. 그때도 역시 똑같이 사실은 이제 관원들은 죄를 좀 받긴 받는데요. 다행히 이분이 그 호기심 천국과 거의 뭐 비슷한 분이라 왜 그랬을까 궁금해하셔가지고 이게 달력이 중국 달력이라 우리랑 안 맞다. 안 맞았다. 그래서 우리랑 맞는 달력을 만들자라고 해서 요 때부터 10년 동안 그 집현전 학자들을 달달 볶아서 10년을 투입한 뒤 드디어 우리나라 전용 달력을 만든 게 그때 칠정산이라는 달력이에요. 칠정산. 네. 오, 칠정산. 근데 이거를 대놓고 쓸 수는 없었어요. 달력을 대놓고 쓰면 중국하고 맞지 않는 시간을 쓰기 때문에 이거는 중국에 대한 사대가 아니다라고 네. 해서 대놓고 쓰진 못했지만 뒤에서 몰래 만들었고 특히 해시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끔 궁궐이나 이런 데 곳곳에 널려 있는데 네. 지금 현재 시각보다 오히려 정확해요. 해시계가요? 네, 우리는 지금 일본 동경을 기준시로 쓰잖아요. 동경 네. 135도 기준으로 해서 그 도쿄를 기준시로 쓰는데 네. 사실 우리나라 서울 기준으로는 127.5도를 써야 우리 되거든요.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TBS가 5시를 알려드린다 그러면 5시구나 이렇게 생각. 우리도 TBS도 해시계를 씁시다. 그래서 그 그림자로 이렇게 작대기 세워놓고 이렇게 가는 거 있잖아요. 굉장히 정확해요. 야, 네. 해시계 지금 우리 1950년대에 우리가 그 시간을 쓴 적이 있었어요. 아, 그래요? 오. 예, 그러다가 1950년대. 1960년대 다시 네. 5.16 군사 쿠데타 이후에 시간을 다시 돌립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시간은 태양 기준으로 이제 시계를 맞추는 건데 태양 기준으로 시계를 맞추는 방법은 아주 간단한 게 네. 남중 했을 때 그러니까 태양이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를 난 12시로 네, 네. 계산을 하면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런데 이제 그린치 천문대를 중심으로 15도 간격으로 1시간씩 설정을 했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말씀하신 딱 그 가운데 끼니까 베이징이나 도쿄 중에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좀 빠른 걸로 하자. 네. 일찍 일어나자 해갖고 도쿄를 선택했습니다. 아, 그랬구나. 자, 오늘 저희가 역사 이야기, 그 중에서 이 자연현상 관련해서 두 분 선생님께 들었는데, 정말 우리 그 조상님들이 정말 그때마다 좀 지혜롭게 잘 이겨내신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박관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무허가 고민 상담소! 예, 어서 오십시오. 명수 소장님, 유현상 소장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오시는 길은 그렇게 비가 많이 오지 않았나요? 어떻습니까? 많이 왔습니까? 네, 많이 왔어요. 유현상 소장님. 네, 네. 어디서 오셨어요? 저는 일산 쪽에서? 일산 쪽에서 아, 왔습니다. 일산 쪽에서 네, 많이 오셨구나. 왔어요. 네네. 매니저가 운전하니까요? 아니요, 저 올 때 저 혼자 했죠. 제가 했습니다. 제가. 아, 그러셨구나. 혼자서. 네. 혼자서도 매니저는- 운전하시더라고요. 매니저가 뭐 다른 쪽에서 다른 왔기 쪽에서 때문에. 오고 네. 서로 바쁘시구나. 네. 전조등 켜고 왔죠. 예, 예. 그런데요. 아주 아, 잘했어요. 전조등 예, 켜고 엄영수 오셨어요. 소장님. 요즘에 오는 비는 비의 그 빗방울의 굵기, 네. 오는 양, 시간 음. 이런 것들이 지역마다, 동네마다, 도로마다 다 틀려요. 다 달라요. 아. 예, 예. 옛날에는 골고루 내렸어요. 그러니까. 근데 요새는 그 이제 그 기류가 네. 또는 무슨 뭐 이런 것들이 복잡하게 이제 그 기후 변화가 막 돼가지고 네. 도로마다 자관 골목마다 빗방울의 굵기가 틀리고 내가 다 재봤어 진짜. 아, 그래요? 근데 그냥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예. 네, 그래서 저는 그 비가 적게 오고 빗방울이
하늘비가 떨어지는 데를 찾아서 댕깁니다. 뒷사이로 막. 사이사이를 네. 네. 뒷사이로 막. 그러니까 뉴스 원고 가지고 올라올 때는 비가 오는데 네. 와서 보면 또 해가 쨍쨍 나요. 네, 같은 지역이라도 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그 파주 쪽에서 이제 공연을 하는데 네. 바로 그 옆에는 또 비가 안 오고 그래서 매니저한테 그쪽 비 와? 혹시 공연 취소되는 거 아니야? 네네. 아 여기는 괜찮아요. 요즘 뭐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왼쪽 팔뚝은 비가 오는데 오른쪽 팔뚝은 새까맣게 뭐야? 나선홍 씨가 만화를 좋아해가지고 상상력이 풍부해요. 예전에 예. 그 마징가 제트에 보면은 아수라 백작이라고. 아수라 백작. 네, 한쪽은 남자고 한쪽은 그렇지. 여자. 네, 그런 거. 자, 오늘 무허가 고민 상담소 우리 소장님들 몇 개 별점을 달게 될지 아니면 벌침을 맞을지 아니면 벌 꼴통을 맞을지. 이렇게 비 오는 날은 약간 신경통이 있으신 우리 엄영수 소장님은 벌침이 낫죠? 네, 벌침이 그 약이 되니까. 네네. 약이 됩니다. 그럼 벌침을 좀 많이 꿀벌이면 드릴게요. 괜찮은데 말벌이면 큰일 나고 그런 그럼 큰일 상황이에요. 자, 그럼 무허가 고민 상담소 첫 번째 고민 사연 만나 봅니다. 자, 문자번호 7329번님의 고민입니다. 성향이 너무 FM이라 고민입니다. 그래도 20, 30대 땐 요령 피우지 않고 FM대로 하니 성실하다고 상사나 어른들에게 예쁨을 받았는데 이제는 융통성 없는 저 때문에 후배들이나 동료들이 힘들어하니까 참 속상하고 답답하네요. 솔직히 이젠 저도 제 자신이 너무 피곤해서 바뀌고 싶은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우리가요. 네. 이게 비가 오는 날 갑자기 빈대떡이 먹고 싶은 거예요. 예? 네. 비가 오는 날. 네. 그거는 뭐냐면 내 몸에서 지금 빈대떡이 필요하기 때문에 과거에 그 먹던 습관에 의해서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자장면 생각이 나면 내 몸에 지금 그 자장면의 자양분이 모자라기 때문에 뭔가 그 네, 성분이 의존 자장면은 중에 자양분이 내 있나요? 몸에서 그 짜장면을 부르는 거란 말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FM대로 쭉 했었는데 원리 원칙대로 다 규정대로 이렇게 법대로 다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좀 인간적으로 좀 융통성 있게 좀 이렇게 이제 변하고 싶다라는 거는 이 사람이 지금 맡은 업무라든가 그 살아가는 환경이 네. 그게 필요해졌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봐야 됩니다. 멋지다. 그래서 그래서요. 그 여태까지는 너무 이제 각지게 네. 이렇게 했잖아요. 반듯하게 일자로 탁탁 끊고 맺고 예. 이제 그러지 말고 좀 둥글게 살아야 되겠다. 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세상만사 둥글둥글 호박 같은 세상 돌고 돌아 오. 그런 게 있어요. 조영남 씨. 그래서 물레방아 인생 그거 제가 그 노래를 좋아해요. 그래서 물레방아 인생. 항상 그 노래를 부르면서 둥글게 살아야지. 세상을 원리 원칙도 중요하고 법도 중요하고 질서도 중요하고 다 규칙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네. 우리가 인간적인 거. 네? 왜? 결국 제도다 법이다 이런 것도 결국 이 사람이 살기 위해서 만든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사람 사는 게 인간답게 사는 게 우선이다. 그러니까 아니, 마음속으로 둥글게 살자. 그렇죠. 내가 둥글게 아니, 살자 이렇게 무슨 마음을 먹어야 물건도, 되는구나. 이 밥그릇도 전부 아니, 그냥 동그란 걸로 둥글게. 바꾸고 아, 네. 갇힌 거 말고. 물건도 전부 동그란 걸로 안경도 바꾸고 동그란 안경도. 거. 그렇죠. 예, 그래서 근데 소장님, 네. 지금 이분이 그렇게 못 바꿔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마음을 그래서 먹으면 물건을 된다라는 물론 말씀하시는 노래도 거죠. 그런 노래를 부르고 물건도 그런 물건을 쓰고 둥글게, 둥글게. 그리고 그렇죠. 이렇게. 예. 그러면 그렇게 자연적으로 바뀌어집니다. 동그라미 그리려다. 네, 네, 그런 네. 식으로. 우리 유현상 선생님 왜? 아니 왜? 근데 저는 이분 참 좋습니다. 뭐가 좋아요? 뭐가 좋아요? 아니 저기 아니 저는 이분 참 마음에 들어요. 왜냐하면 사실 융통성이라는 기준은 어디까지 둬야 되는지 저는 이분이 보니까 성실하고 네. 원칙적이고 정도를 벗어나지 않고 바른 생활 하시는 분이에요. 예, 그래요. 유현상 소장님은 비슷하네요. 그러니까. 아니 저도 좀 예전에는 바르시지. 네, 저분이. 네. 아니 융통성이요? 예, 약을 바르시더라고요. 저도 융통성이 없다는 말을 참 김미아 씨. 얘기하세요. 미안해요. 전 번째 하루 쉬었거든요. 이번 주 나와서 하는데 그래도 역할은 제가 지방 행사 가가지고 이 방송 들으셨다면서요? 매니저가 다 얘기했어요. 아니 행사에 근데 집중하세요. 아니 지금 네. 그래가지고. 그래서 융통성의 기준. 네. 네. 아니 저는 네. 참 이분 마음에 들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왜 마음에 듭니까? 잊어버렸어. 왜냐면 아니 그 안에 끼어든
그러니까. 아니, 이분이 바른 아니, 지금 분이다. 내가 할 얘기를. 아니 이분이 바른 분이다. 그렇죠. 하셨잖아요. 사실 네. 저는 이분이 융통성이 없다는 것보다는 후배들이나 동료들이 융통성을 좀 발휘해서 오히려. 이분을 좀 변하게 해주셨으면. 아 융통성 있는 친구들이 끌어라. 그렇죠. 당연하죠. 있게. 네. 아. 아니, 없는 분한테 네. 참 이분이 오죽하면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막 바꾸고 싶다. 답답해. 답답하니까. 그러니까 주변이 바뀌어라. 그렇죠. 후배들이나 동료들이 바꿔줘라. 지금까지 성실해가지고 상사나 어른들한테 예쁨을 받았잖아요. 참 멋진 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분의 융통성이 없는 걸 아는 동료들이나 후배들이 그 융통성을 발휘해서 이 친구를 뭐 말이 되네요. 세상 살아가면서 배우고 느끼는 거를 네네네. 좀 조금 더 이렇게 변화가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것도 맞습니다. 괜찮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소장님 괜찮죠? 상대방에 대한 배려. 예, 그 외에 그 역지사지로 네. 항상 네. 그 이제 아픈 사람, 모자라는 사람, 네네. 힘없는 사람 쪽에서 생각을 해주는 그게 이제 세상을 둥글게 사는 네, 네. 그 그게 외에 융통성 있는 말씀이셔요. 예. 그 친구들이 할 일 아닙니까? 이분을 도와주는 일이니까. 네. 그 섞어찌개나 잡탕찌개가 찌개 중에 제일 맛있어요. 그리고 종합 비타민이 왜 이제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섞이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꼭 한 가지 원리 원칙으로 가릴 게 아니라 그렇죠. 두루두루 네. 그래서 둥글게. 문자번호 1128 주인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아들이 요즘 중국어를 배우면서요. 부쩍 중국에 관심을 보이더니 이번 여름방학 때 혼자서 일주일 동안 중국 자유여행을 하고 싶다고 해요. 남자이긴 하지만 아직 미성년자고 국내도 아니고 해외라 아이 혼자 보내자니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남편은 좋은 경험이 될 거라면서 그냥 보내주자고 하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셨어요. 네. 요새 단체로 가든 뭐 가족 여행을 가든 여행을 가면 다 안내자가 있고 그거를 보호하는 사람이 따라 있고 안전요원이 있고 다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제가 말한 건 그거야. 너 네 마음껏 써라. 2,000원 한도 내에서. 그게 바로 자유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반드시 어떤 규제나 네. 어떤 법의가 있어요. 무한 자유를 다 주는 거는 자유가 아닙니다. 네. 그 죽음이요. 그 큰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안에서 네, 뭔가를 이 학생 아니에요. 네? 학생다운 자유. 네. 청소년 아니에요? 청소년다운 자유. 그걸 어떻게 하냐 이게. 그러니까 이 지금 모든 여행이 네. 어떤 여행이고 이게 여행사에서 다 이제 이걸 짜주지 않습니까? 네. 이 사람이 일정을 네. 그러면 그 같이 여행사에서 다니지. 그 요원들이 다 따라붙고 다 안내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규정대로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자, 저는 유현상 소장님. 무엇보다도 네. 그 아드님 아주 꿈이 있고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그 아드님의 부모님을 부모님에게 따뜻한 박수를 보내고 싶네요. 정말. 네. 누구보다도 자기 자식은 그 부모님이 잘 아니까 그 결정은 이제 부모님 몫이지만 저는 이제 아드님이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정도면은 지금 중국어도 배우고 중국에 관심을 보이고, 네. 예. 여행을 갈 정도라면 아드님은 벌써 여행지 정보나 이런 걸 다 파악하고 있을 꿰뚫고 거예요. 있는 거지. 그러면 그다음에 사실 이 중국어 배우고 중국에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중국에 가서 문화나 풍습 같은 거 배우고 공부하는 거. 오히려 좋은 선택 아닐까요? 네. 유현상 씨의 경우에는 아드님이 저 아드님이 좀 네, 미국에 있죠. 저는 다 보내줍니다. 믿고 보내줘요. 보내주고. 아. 네. 고등학교 2학년 저도 이거 반대로 정도면 이제 아드님이 유현상 소장님을 걱정하는 그런 상황이지. 예. 오늘의 고민 상담원 엄영수 소장님. 와! 감사합니다. 예. 네. 유현상 소장님 벌점 벌침 4방 그것도 있잖아요. 네네. 왜 얘기 안 해주세요? 엄 소장님 네.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네. 부끄럽습니다 진짜. 예. 별로 할 것도 없이. 예. 아니 잘하셨어요. 오늘 재밌었습니다. 재밌었어요. 7942 주인님께서 우리 아드님 중국 가신다는 거 군대 미리 보냈다 생각하시고 보내십시오 이렇게 하셨고 그러면 근데 또- 이제 또 그 0890번님이나 8868번님은 좀 위험하다. 중국 여행 혼자 가는 이런 거 의견을 좀 주셨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이거 네. 그 생각보다는 위험하지 네.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보내요. 네. 규정만 지키면. 규정만 네. 지키면. 자, 오늘 빗길이고
또 갑자기 또 쏟아지는 그런 비에 당황하시는 우리 운전자분들 많이 네. 계실 것 같은데 퇴근길 아무튼 안전한 게 최고입니다. 우리 유현상 소장님 실망 왜 이기지 저는 못해서 실망스러워. 오늘 제가 최선을 다하셨습니까? 오늘 제가 이길 것 같았었는데 네. 오늘만큼은 그래도 역시 아니. 우리 엄영수 소장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자, 정말 존경합니다. 거의 다 이기셨습니다. 진짜. 진짜 존경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뭐 이게 저 뭐 그렇게 무슨 끝곡을 말이죠. 우리 엄영수 소장님이 추천해주신 배우 선생의 돌아가는 삼각. 오늘 끝곡으로 함께 들으면서 오늘 여기서 네, 두 인사.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끝까지 네. 안전운전 해주시고 전조등 예, 켜주시고요. 네, 지금까지 유쾌한 만남 김미화. 나선홍이었습니다. 내일도 유쾌한 만남.